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시간이 왔습니다. 정말 주주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연휴가 긴데요. 연휴 동안 우리가 또 연휴 끝나고 달려야 되니까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휴식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데도 좀 많이 가시고요. 또 오늘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을 더 잡아먹을 겁니다. 이제 오픈 AI의 샘 올트만 방한해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덩달아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는 관측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영역이 HBM뿐만 아니라 이제는 HBF까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1등이 다른 분야까지 1등을 지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전에 HBM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상승에 대한 여파가 고스란히 다시 한 번 더 이 주가에 녹아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HF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에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한미반도체죠. 여기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뭐라고 브리핑을 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제 단기로 우리가 이제 적정 주가 얼마까지 좀 때려줄 수 있는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보시다시피 이제 주식 선물 옵션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10월물입니다. 선물 옵션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목요일 날에 거래량 수반한 장대 양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뭘 암시를 하냐면은 지금 한미반도체가 공매도가 징그럽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공매도가 쌓여 있는 게 이제 쇼스 퀴즈로 우리가 이제 환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주식 선물 옵션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특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면은 쇼스 퀴즈보다 더욱더 강력한 감마 스퀴즈거든요. 이 감마 스퀴즈까지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일단은 하나하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는 한번 들어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방향성, 내가 좀 더 보유해도 될까? 아니면은 비중을 주셔도 될까라는 방향성 잡히실 거예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과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시기에 도래하면서 두 눈 부릅뜨고 주식 농사를 지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면 어느 때보다 작물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주식 농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의 경우 전략방의 농사주였는데요. 4월달 조선주들이 좀 집단으로 움직였을 때 이렇게 14일이었죠. HJ중공업의 도크 분석 그리고 내재 가치 분석, 이 주식에 대해서도 왜 우리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500원 부분부터 잡아드렸는데, 단순히 하나옵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들의 집단 상승이 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있지만은 HJ중공업의 우리가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얘가 오래 쉬었잖아요, 여러분들. 2020년부터 이제 2025년 5년째 쉬었습니다. 얘가 수년간 쉬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마스카 프로젝트였고요. 이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냐 하실 텐데, 두산도 그래요. 5월 7일 날 전략방에서 두산의 이제 실질적인 체코 원전 프랑스 EDF와 분쟁이 나왔을 때, 소송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26,000원부터 24,000원 구간이죠. 2만원 중반대부터 강조드린 이유가 사우디 바라카 원전 수주에 있어서 10년 만의 수주인 체코 수주가 눈앞에 와 있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래 쉬어왔잖아요. 그리고 체코라는 수주 포인트를 만난다?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두산, 제2의 HJ중공업은 오래 쉰 곳에서 발굴을 해야죠.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와 접점을 할 것이냐도 추적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집요한 분석 끝에 발굴을 했습니다.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영상에서 잠시 후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HBF에 대해서 좀 먼저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HBF라는 게 이제 넥스트 HBM이라고 해가지고 낸드, 이 낸드를 HBM처럼 위로 이렇게 쌓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HBM처럼 위로 쌓은 낸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HBF가 왜 갑자기 필요성이 대두가 됐냐?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AI 모델의 크기가 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 등 거대 언어 모델들은 뭐 이 글만 이렇게 뽑아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미지랑 영상까지 더욱더 많이 생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요 방식으로 이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은 글자보다 훨씬 더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메모리 속도와 저장 용량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H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이 초고속이지만 용량이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라든지 영상에 있어서 이거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죠. HBM은. 지금까지는 이제 뭐 채치피나 이런 게 주류가 텍스트였으니까, 글자였으니까, 글자로 우리가 뭐 다 데이터를 뽑고 했으니까는 지금까지는 HBM이 맞았다 이건데,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미지랑 영상이 더 커지다 보니까는 차세대 HBM으로 지금 HBF가 부각이 됐는데, 대용량 데이터까지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HBF가 이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BM이라는 게 이제 뭐 HBM4, 5죠. 16단에서 20단 이상으로 가면은 발열과 이제 TSV 신뢰성 같은 난관도 나타나게 되고, 이를 통한 칩 확장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야, 이거 HBM10까지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자, 이거를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대안으로 좀 발굴을 해보자라는 지금 집요한 분석이 HBF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HBF가 이제 기존 SSD보다 빠르면서 낸드 특유의 대용량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한다? GPU에다가 HBM을 그냥 없애버리고 HBM 자리에다가 HBF를 똑같이 HBM처럼 쌓아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HBF가 GPU와 직접 연결이 되면은 HBM을 거치지 않고, 즉 HBM 자리에다가 HBF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이미지나 영상에 있는 이 시간, 이 출력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시스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겁니다. 똑같이 여기 로직 다이에다가 인터포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인터포저 있고,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있고, 여기 로직 다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여기에 낸드를 HBM처럼 박아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이거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똑같이 낸드도 HBM처럼 쌓으려면은 이거 약방의 감초죠. 모르면은 이건 간첩이죠. TC 본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바라봤을 때 이거 무조건 TC 본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HBM이 또 필요 없지는 않아. HBF의 출현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한미반도체는 HBM에 대한 TC본드 수요와 HBF에 대한 TC본드 수요, 이중 수요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에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반영이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계 투자은행인 UBS에서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오픈 AI 공급 계약 이 부분으로만 일단은 포인트로 잡아서 UBS가 보고서를 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오픈 AI와 메모리 공급을 이 LOI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용 데이터 대상 이건데,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는 TC 본더가 삼성전자도 사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도 HBM TC 본더 사업을 하니까 요거를 어느 정도 이제 수혜를 받을 텐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술의 완성도는 한미반도체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 공급 계약이 터지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구나.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다? 지금 기존의 삼성전자가 흰카와라든지 여러 지금 이제 뭐 네덜란드 기업이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얘네들 다 봤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다 봤는데 삼성전자가 만족을 못해. 그리고 지금 당장 HBM4도 뚫어야 돼. 그러면 이걸 뚫으려면은
삼성전자 자회사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회사가 HBM3에만 현재 지금 국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TC본더가. 그러니까 4까지는 지원을 못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HBM4까지 일단은 단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오픈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쪽으로 HBM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자회사 기술력도 없고 신카와 나갈이 됐고 그렇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다른 곳 다 나갈이 됐기 때문에 결국 선택지는 한미반도체로 좁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위스계 투자은행에서도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은 이거 HBM 수급이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증설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증설, 투자, 결국 뭡니까?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더 갖다 써라. 그럼 한미반도체는 웃돈 더 판 깔아가지고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제 수익성 개선이 훨씬 더 될 것이고 그리고 종목 밸류체인 영향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UBS에서도 HBM 후공정이죠. 적응 테스트. 이거 업체 수주 레버리지 확대 기대가 된다. 이렇게 UBS에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HBF뿐만 아니라 HBM에 있어서도 동시다발적인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사이클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엉덩이를 한미반도체라는 의자에 본드를 박아놓은 다음에 이거 뛰질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포인트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식사 시작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한미반도체가 단기 얼마 정도 주가를 지금 뽑아줄 수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2의 로보티즈로 전망되는 주식 하나 요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로봇주들이 쉽게 뭐 밀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로봇주들이 더 간다라는 반증인데 그래서 제2의 로보티즈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의 단기 방향성과 주식 선물 옵션에 대한 방향성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 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 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 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 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죠. 지금 한미반도체의 목요일 종가 10만 3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대략 9.56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EV/EBITDA를 봤을 때는 이제 그 목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EV/EBITDA가 대략 한 22.5배 수준인데 이건 약간 좀 고평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실적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년 매출이 1조를 넘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5,573억 원입니다. 이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50%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내후년인 2027년이면은 영업이익률이 51.33%에다가 영업이익이 대략 6,560억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순전히 이제 HBM만 가지고 봤을 때, HBM만. 그러니까 HBM만 가지고 그리는 그림이 이 정도고, 이제 HBF라든지 GDDR7 이제 D램이죠. 요러한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더 큰 상승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26년과 27년 지금 HBM의 순수 추정 실적으로만 접근을 했을 때는 얘는 이제는 EV/EBITDA가 더욱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27년의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 평균 EV/EBITDA가 12배에서 15배 이제 유사한 수준으로 다운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다운이 된다라는 것은 국가가 내려간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해하실 게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10만 300원 구간에서 주가가 뭐 다시 한번 일전에 뭐 8만 원을 위협하거나 뭐 9만 원을 위협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이제 돈을 더 잘 벌게 되니까는 이 멀티플 숫자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숫자만.
그러니까 숫자만 내려간다는 것은 뭡니까? 숫자가 내려간다는 것은 오히려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화 가능한 이제 EV 에비타 밴드, 이게 말 그대로 순수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이 산출한 적정 주가입니다. 세금 떼기 전에, 여러분들 세금 떼기 전에 순수 영업이익으로 이 기업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더 이제 뭐 냉정한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겠죠. PER처럼 교묘하게 숫자를 바꿔치기 하는 것보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HBM, GDDR7, HBF 모든 적층 메모리의 필수 장비 약방의 감초기 때문에 EV 에비타 20배 수준까지 단기간 정당화 가능하니까요. EV 에비타의 계산 이 과정인데 요거를 적용을 했을 경우 20배를 적용을 하면은 단기 15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다. 15만 1,400원.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이 공급계약 공시죠. HBM 그리고 SK 하이닉스 증설과 마이크론 증설. 그러면은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감마 스퀴즈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얘는 지금 20만 원을 초과시킬 첫 단추를 목요일날 꿰매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앞으로 돈은 더 잘 벌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이게 이제 순수 HBM이란 말이야. 요걸로만 산출을 하는 게 단기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로만. 근데 HBF까지 포함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더 올라가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차트를 보시면은 주식 선물 옵션 10월물입니다. 10월물인데 방향이 어디로 잡혔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을 목요일날 수반시키면서 상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시면은 지금 한미반도체 11월물입니다. 11월물을 이제 10월물이죠. 10월물을 우리가 봤을 때 9월 26일까지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미결제 약정이 얼마 없었잖아. 460계약밖에 없었잖아. 그 전에는 144계약이 있었고. 근데 이게 갑자기 9월 29일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미결제 약정이 폭증했어. 미결제 약정이 폭증을 했다는 것은 콜을 매수하는 외인들과 풋, 오히려 이제 공매도죠. 풋을 이제 이 포지션, 이 풋 포지션과 이게 겹치면은 한 계약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으로 한 계약이 생기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미결제 약정은 콜, 풋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사실상 50대 50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얘가 방향이 어디로 잡히고 시작을 했습니까? 요 구간에서 상방으로 드라이브 잡히면서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풋옵션 입장, 즉 한미반도체의 이제 선물 옵션뿐만 아니라 현물까지 주가가 내려가길 바라는 이러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수비수 입장이고 반대로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의 이제 선물 옵션과 현물이 올라가길 바라는 이 콜옵션 베팅, 콜 세력들이 이 방향을 처음에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공격수라는 거예요.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 게 뭡니까? 9월 29일이니까 요때부터 많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요때부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증가했다는 것은 주가도 올랐잖아. 선물 옵션이. 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야. 콜 세력들. 콜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공격수를 내세워서 포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누가 막아야 된다? 누가 골키퍼를 해야 되고 누가 수비수를 해야 된다? 풋옵션 세력들이 수비수를 해야 된다. 근데 콜옵션 세력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는 풋옵션 세력들도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하기 위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뭡니까? 풋옵션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랑이 찢어질 준비가 됐단 말이야. 그럼 풋옵션 세력들이 이거를 눈 뜨고 코 베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얘네들이 해지를 해야지. 보험 들어야지. 어떠한 보험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걸 현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선물 옵션에서 파생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현물을 매수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풋옵션의 손실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면은 이걸 얘네들이 콜로 때리면 더 죽어요. 얘네들이 풋을 지금 때린 상황에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콜을 또 때리자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찢어졌던 가랭이가 더 찢어버린다고 그냥. 여러분들. 피가 흥건히 난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현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현물로. 야, 현물로 일단은 보험 들자. 그러면 얘네들이 현물로 이렇게 박으면은 현물의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풋옵션의 손실분이 어느 정도 메꿔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콜옵션의 세력들이 더욱더 지금 가중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풋옵션 세력들이 현물을 더 사.
계속 더 사. 푸드의 가랑이는 더 찢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손실이 더 커지니까는 더 큰 손실만큼 현물, 주식을 더욱더 많이 사야 돼. 그래서 이거를 주식 선물 옵션이 상장되는 주식들에 의해서 감마 스퀴즈라고 하는 거예요. 감마 스퀴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쇼스 퀴즈. 쇼스 퀴즈라는 것은 주식 선물 옵션이 상장되지 않은 주식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쇼스 퀴즈가 발생이 되는 것보다 수배 이상의 파급력이 있는 게 바로 이 감마 스퀴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물의 이제 포지션, 목요일날 포지션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월 2일 날에 외국인들이 44만 주 들어왔단 말이야. 비중 늘리면서. 근데 콜옵션의 상방 베팅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중이 더욱더 작용하면 작용해질수록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이 44만 주 이상의 현물을 더 매수를 해야 된다. 왜? 풋옵션의 가ring이가 더 찢어지니까. 여러분들. 더 매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물은 풋옵션 세력 때문에 더 올라. 근데 콜옵션 세력들이 또 현물을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미반도체 봤을 때는 뭐 HBF, 뭐 HBM,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다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물보다 먼저 선행하는 선물 옵션을 봤을 때는 벌써부터 뭐다? 새로운 도화지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4,800억입니다. 4,800억.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마 콜매팅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얘네들이 이거 이제 비중 축소하면서 얘네들이 콜로 들어오는 거야, 반대로. 콜옵션 세력들이 있어. 얘네는 공매도만 하는 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 정체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공매도 애들이 일단 4,865억 원을 때려 놨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뭡니까? 이것도 손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 콜로 베팅하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은 콜로 베팅을 해야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콜옵션으로 들어와. 그러면 주가는 더 상승해, 현물은. 그럼 기존의 풋 세력들이 또 현물을 올려줘, 사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2중, 3중 구조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신호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다. 즉, 공매도 세력들 피눈물이 이제 흘릴 준비가 됐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은 분명히 피눈물 흘리게 한 장본인도 피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공매도 애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